한 주간 일어난 뉴스를 정리하는 OBC 주간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계획 따로 현실 따로인 평택 지제역세권 개발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가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와 용인시, 평택시와 충남 천안 아산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면에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이스피싱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와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올해 안에 출시됩니다. 한 주간의 지역 이슈를 전해드리는 OBC 주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제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죠. 이 지역은 평택시가 공영 개발을 하겠다며 이미 개발 행위를 제한했던 곳인데 호재에도 주민들의 불만은 커가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콤팩트시티. 정부 주도로 오는 2033년까지 평택 지제역세권에 공공주택 3만 3천 호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일대는 평택시가 공영 개발을 하겠다며 개발 행위를 제한해왔던 터라 평택시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마침내 정부안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이 나왔는데 결론은 수용이었습니다. 국토부 발표 사흘 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는 이 지역을 이미 시가 직접 공공개발하겠다고 여러 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이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정부안을 수용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자 해당 지역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영개발을 이유로 앞으론 국책사업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가 클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평택시가 지난 2021년 5월 난개발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평택지제역 서쪽 286만 제곱미터에 대해 개발 행위를 제한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도시개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환지 방식의 민간 개발을 추진해온 상황. 아니 우리 땅이 시나 정부의 공유 재산입니까? 우리 재산권을 평택시 마음대로 묶어 놓더니 이제 정부가 강제 수용한다는 건데 애당초 평택시가 개발 행위 제한을 고시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된 겁니다. 미군 기지 이전한다고, 성균관대 유치한다고, 1,000만 평 이상 강제 수용하고 항만 배후 단지다, 경제 자유구역이다 묶어놓고 10수년째 방치해놓고 평택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지제 역세권까지. 결국 주민들 입장에선 평택시가 1년여간 재산권 행사만 방해한 셈입니다. 계획 따로 현실 따로인 평택시의 개발 행정에 주민들의 불만은 커가고 있습니다. OBC 더원 방송 손세준입니다. 경기 인천, 용인, 평택에서 충남 천안과 아산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의 핵심 동력원인데요. 하지만 이면에는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류수 문제 때문입니다.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경기 이천과 용인, 평택시와 충남 천안과 아산시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반도체 방류수. 웨이퍼를 세척하거나 장비를 냉각하기 위해선 막대한 양의 용수를 활용해야 하고 방류수로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반도체 방류수가 배출되는 진위천과 안성천 등 하천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점입니다. 바로 평택호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기흥과 평택, 화성공장에서 발생하는
1일 방류수는 30여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평택공장 증설과 용인 SK하이닉스 공장이 완공되면 방류수의 양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여기에 천안과 아산 지역 일부 공장의 폐수 역시 평택호로 흘러드는 구조입니다. 평택 지역 시민단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모든 2개 도의 10개 시에서 나오는 그런 생활 오수라든가 폐수가, 공장 폐수가 평택호를 수질을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화학물질들이 수없이 평택호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택호가 평택과 안성, 화성 등 9개 시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폐수로 농사를 짓는다는 건데 현재까지는 측정이 가능하거나 기준치로 삼는 구리화합물이 장기적으로 농산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방류수가 먹거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이천과 안성천 인근으로 반도체 산업 대규모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평택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와 경기도 정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동안 삼성과 SK 측은 수차례 여러 단계의 수질 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류수의 양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특정 물질에 대한 자연 정화 능력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고 환경에 미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반도체 방류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와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OBC 더원 방송 손세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인의 목소리를 합성해 범죄에 사용하고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일어난 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OBC 더원 방송이 확보했습니다. 구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딸의 이름으로 전화를 걸어와 딸을 납치했다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3개월만 쓰고 갚겠다면서 3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더라고요. 내가 하는 전화마다 딱딱 끊어버리고 그래서 아까 내가 동생을 시켜서 우리 장기 매매를 하는 작업실로 잡아왔는데요. 이들은 중간에 딸의 목소리도 잠시 들려줍니다. 야 동만아 데려와라. 아빠, 가는 길에 잡혔어. 제보자에게 실제 딸의 목소리를 구해봤습니다. 기기 보고 있어, 실험기기. 오늘 너무 지쳐. 보이스피싱 일당과 실제 목소리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해킹한 다음 AI 기술을 이용해 목소리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사실처럼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불과 몇만 원이면 프로그램을 구입해 20여 분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서 이제 범죄 악용하는 사례들이 해외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지금 우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경찰은 납치 등의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끄는 뒤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우리 집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할 방법들이 계속 동원되고 있습니다. 납치됐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연락을 해보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OBC 더운방송 구대수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개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올해 안에 출시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은 김 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이 꿈에 도전할 기회를 얻도록 도가 지원하는 청년 금융 상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교 신청사에 언제 어디서든 근무 가능한 스마트워크 체제를 전국 교육행정기관 중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교 신청사는 공무원이 정해진 좌석 대신에 키오스크를 이용해 매일 자신이 일할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좌석에는 전자명패가 생성되고 업무 전화번호가 연동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을 앞두고 다음 달 말까지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유행 차단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슬람력에 따라 성지순례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아, 제다 성지에 많은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기도 내에 영업 중인 야영장의 상당수는 무등록이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곳에서 15건의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 전용 1건과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입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를 유출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9살 A군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군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번에 걸쳐 침입하고 성적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